잘 몰랐었어요. 제가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개인 빚이었어요, 다 그게. 처음이다 보니까 막 쓴 거죠.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게 데스밸리에서 퐁당 빠져 죽었고요. 데이원 밸류 앤 솔루션에 있는 박기택이라고 합니다. 소셜벤처 경영대회에서 창업 아이디어 분야에서 우수상을 타면서 아, 내가 잘 하는구나, 인정받고 있구나. 수익보다는 투자가 훨씬 많았었어요. 컨설팅 쪽 수익이 아니었으면 사실상 실질적인 사업 수익은 거의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. 벤처기업 하면서 수상하니까 수상에 대해서 뒤따라오는 금액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거 가지고 버틴 게 더 컸었어요. 그 당시에 잘 됐던 걸로 하면은 전문가들 대부분 10명 중에 8, 9명은 아, 이 아이템 괜찮다, 기업 인증받는 거나 그런 것도 굉장히 괜찮았었고, 추가로 보증을 해주겠다, 투자하시는 VC들한테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고 그 당시엔 좀 어깨가 좀 많이 올라갔었죠. 네. 어플리케이션 개발하고 나서 이제 진행하는 찰나에 자금 부족이 와가지고 투자처 찾고 기술보증 기금 가서 또 이야기하고, 뭐 망하는 과정 이야기한다면은 뭐 많죠. 사실상 저 말고도 많이 망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소위 말해서 데스밸리라고 그러는데, 자금이 유입되다가 자금이 꺾이는 과정이 있어요. 보통 모든 회사들이 다 살아나오느냐 죽느냐에 대한 싸움이 보통 스타트업들이 대부분 겪는 상황입니다. 저는 그게 데스밸리에서 퐁당 빠져 죽었고요. 처음에는 되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었지만은 제가 가진 역량이나 기업에 대한 환경이나 매출에 대한 구조를 갖다 살펴봤을 때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뚫고 나가기가 힘들지 않았나. 제가 이미 가진 돈들은 다 쓴 상황이고요. 어떻게든 돈을 끌어와서 사업을 지속하느냐, 나의 생존을 갖다가 해야 되느냐에 대한 기로에서 저는 생존을 택할 수밖에 없었고, 사업한 지 1년 6개월 정도 만에 대략 2억 가까이에 대한 금액을 까먹고 이 대표에서 취업 전선으로 뛰어드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이제 취업 전선에 뛰어들고 나서 이제 개인 회생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죠. 잘 몰랐었어요. 제가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은행에서 돈도 받고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서주니까 개인 빚이었어요, 다 그게.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, 그걸. 일정 기간 안에 상환을 해야 되는 조건이었고, 그 다음에 그 기간이 생각보다 짧았었거든요. 처음이다 보니까 막 쓴 거죠. 어떻게 보면은 개인 회생을 진행해가지고 빚을 갚게 되었죠. 추심이 막 들어와요. 카드사에서 이제 월요일 한 10시부터 들어오기 시작해요. 그때부터는 폰을 보기가 무섭습니다. 돈을 외울 정도니까 돈 언제 갚겠느냐, 뭐 이자가 얼마다, 갚지 않는다면은 찾아갈 수 있다. 물론 족복이 오는 건 아닙니다. 참으시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. 오늘 중으로 입금합시다. 주일에 서너 번 정도는 전화가 오고요. 그래도 좀 기쁜 날이 있죠. 금요일 4, 5시부터는 안 와요, 전화가. 왜냐면 그분 퇴근하셔야 되기 때문에. 근데 그때부터는 좀 마음이 놓입니다. 금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전까지 이제 약간의 심적 휴식 시간을 겪게 되는 거죠. 회생하다 보면은 소위 말해서 사건 번호라는 게 나와요. 말 그대로 저는 사고 친 거겠죠? 사건 번호가 나온 거니까. 사건 번호를 가지고 이제 카드사나 은행 쪽이나 이야기하면은 사건 번호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안 와요. 국가가 사고 친 걸 인정해 줄 거겠죠? 추심이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다. 말 그대로 개인 회생에 대한 사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연락이 오지 않고 마음의 안정기가 옵니다. 하지만 저는 그때부터 3년 동안은 계속해서 일정 부분의 빚을 갖다가 다 갚아야 되는 거죠. 그나마 제가 대출을 했던 곳이 보증 섰던 기관들이 다 1금융, 2금융이라서 저는 괜찮았었어요. 개인 회생 법원 가면은 개인한테 빌렸거나 한 분들은 판사분들이 조정을 해주세요. 그분들 진짜 좀 힘든 케이스 있고, 가면은 이제 출석 부르고 오고 그런 게 있습니다. 그것까지 다 겪었습니다. 네, 마음 많이 싱숭생숭하죠. 제가 그렇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라고 했었는데 법원을 갔으니까 일단 싱숭생숭할 수밖에 없고요. 내가 좀 이 사회에서 조금 별로다라고 생각 드는 게 되게 단순한 데서 와요. 개인 회생을 진행하면은 소위 말하는 후불 카드를 못해요. 버스 탈 때 충전을 해야 되거든요. 편의점 가서 학생들과 함께 돈을 충전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아,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. 그 당시에 나이가 제가 30대 후반인데 친구들은 다 차장 달고 있고 과장 달고 있고 그런데 저는 아침에 이제 나가면서 편의점에서 충전하는 제 모습을 볼 때 자괴감이 오죠. 잔액이 부족합니다. 폰도 못 바꿔요. 이게 통신사랑 다 연계되어 있으니까 못 바꾸고, 그런 자잘한 생활에 대해서 이게 옵니다. 좀 자괴감 같은 게. 당연히 뭐 금융거래 같은 건 잘 안 되죠. 오히려 그런 데 대해서 조금 힘든 게 있었죠. 처음에는 그랬었죠. 아무래도 제가 제 의견을 갖다가 표력해가지고 제가 뜻대로 할 수 있으니까. 근데 나중에 이제 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금전적으로 말 그대로 데스밸리에 들어가 버리면은 그 생각이 안 납니다. 월급 주면은 일을 해야 되는 거고, 통장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이 굉장히 이게 긴장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의견을 갖다가 뭐 한다거나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. 감사하게 월급 받아야 되고 매달 이제 생존해 나가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갚아야 될 빚이 한 2억 가까이였어요. 그렇죠?
한 2억 정도 뭐 마이너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 주위 말씀드려요. 2억짜리 수업 들었다고 말씀드려요. 제가 지금 스타트업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있는 이유가 저처럼 되는 사람들을 좀 막고 싶어가지고 제도전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조금 설레임은 있었어요. 오히려. 제가 컨설팅을 시작한 지가 거의 한 4, 5년 정도 되다 보니까 세 자릿수의 대표님을 만났어요. 다. 현장에 나가서 컨설팅을 하는 입장이지만 배우는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. 잘 되지 않을까라는 게 오히려 있었어요. 두려움은 금전적인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통달하다 보니까 어디서 어떻게 쓰고 뭐 어떻게 예산 짜고 하는 거에 이제 머릿속에 다 있다 보니까 그건 오히려 안 두려웠고 오히려 좀 어떻게 잘 치고 나갈까에 대한 설레임? 저도 제가 얼마나 버는지 잘 몰라가지고 대충 검색을 해봤습니다. 연봉을 퍼센테이지로 나누는 것들을 찾아보니까 10% 내외이지 않을까? 물론 말아먹기 많아서 이렇게 벌어봐야 메꾸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. 인생에 대해서 크게 굴곡을 몇 번 견디고 나면 성장한다 그러잖아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보다는 크게 힘든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. 오히려 제가 미력 하나 막 이 위치까지 오게 된 것도 다 그때에 대한 경험이다라고 생각해요. 제 인생에서는 필요했던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저처럼 스타트업을 하면서 시작과 동시에 망하는 것까지 다 경험해본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도움도 되고 좀 사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네.